자, 봅시다. 원래 그런 경우도 있어야지, 뭐, 맞지? 그쵸. 요새 사람이었는데. 자, 지수부등식. 자, 지수부등식은, 자, 요게, 방정식은 뭐 크게 문제 푸는데, 걸림돌 없이 많이 잘 풀렸을 텐데, 지수부등식은, 잘 봐. 우리가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증가하지. 그러면 x 값이 클수록 함수 값이 어떻게 돼? 커지지. x 값이 클수록 함수 값이 커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x 제곱이 2에다가 제곱 이렇게 된대. 그럼 따라서 얘는 x 값이 뭐보다는 작다? 2보다는 작다. 이게 지수 부등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감소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x 2분의 1에다가 x 제곱이 2분의 1에다가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x 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럼 얘는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반대가 돼버립니다. 이해가죠? 이해가지? x 값이 야가 더 작으려면 x에 3 집어넣어봐. 8분의 1이고 4분의 1이잖아. 성립하지. 근데 x 값이 2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해봐. 1 넣어봐. 야가 더 커버리지. 이해가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래서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과 1 사이인지만 잘 생각해주면 돼.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뒤에 가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지수 방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이 풉니다. 됐지? 단 로그는 뭐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조건하고 진수 조건 있었지. 그것만 잘 주의해주면 돼.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한 문제만 풀게. 한 문제만. 한 번만 한 문제만 풀게. 쉬우니까. 2번 3번 풀자 그냥. 오씨.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왜 생겼지? 자본시. 뭐야 이거? 이거 왜 생겼어? 미쳤나? 자, 2번하고 3번 보자. 자, 2번은 10분의 2가 5분의 1이 몇 제곱이야? 5분의 1이 0.2가 5분의 1이죠? 그래서 야가 5분의 1에다가 3x-5고 25가 5분의 1이 몇 제곱이야? 제곱이지. 제곱인데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그럼 이거는 3x-5가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반대가 돼버려야겠지. 밑이 0과 1 사이니까. 요게 답니다. 자, 이것도 자 27을 3이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요거 곱해져 있잖아. 그럼 따라서 3에다가 x-1제곱은 요거 3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얼마? 3x. 그러면 따라서 요거 부등호 어떻게 돼? 방향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따라서 x-1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괜찮죠? 네. 됐지? 자, 넘어갈게요. 근데 월요일날 다른 신쌤 수업 없으시나? 있어서 어? 근데 있어도 다 원장쌤이 저희 애들 제일 수업 없는 날이 월요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원장님 빼고는 다 수업 다 있잖아 거의. 그럼 쌤들 아무도 안 따라가겠네. 작년에는 안 오셨어요. 신쌤 나오셨나? 작년에 안 오셨어요. 신선이 이번 오신다. 근데 와도 10시에 오시고 와도 늦게 오시다. 아 늦게 오시나. 자, 아예 안 오셨어요. 자 보자. 자 이거 똑같아. 어떻게 했어 이거? 치환. 그래서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자 치환하면 치환한 범위 생기죠? 네.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2에다가 4x 제곱이 t 제곱이지. 네.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2t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자, 2의 t-1, t-2가 0보다 크거나 같지? T 마이너스 10 왜?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2t-1, 됐지? 자, 그러면 따라서 얘는 가장자리니까 t 값이 뭐보다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보다는 2보다 크거나 같아. 됐지? 근데 t가 얼마야? 2의 x제곱. 얘는 2의 x제곱이지. 그럼 여기서는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따라서 x는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는 x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지. 끝입니다. 괜찮니? 안 어렵죠? 네. 자, 넘어갈게. 왜? 저는 1보다 크거나 같다니. 1. 여기 1이니까 1. 그렇지.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자, 미체에 미지수가 포함됐어. 이거는 거의 수능에 잘 안 나옵니다. 수능이란다. 시험에 잘 안 나와. 자, 근데 일단은 문제 한번 풀어보면, 미치 미지수면,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해줍니다. 양수, 미치 음수 할 수 있니? 됐지? 우리가 계속 미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에 미치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계속 요거를 주의하면서 풀었잖아. 그럼 잘 봐. 첫 번째 케이스는 미치 x잖아. 그러면 미치 0과 1 사이일 때 볼게. 그러면 0과 1 사이면 일단 미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돼? 비교해주면 되잖아. 맞죠? 그럼 x 플러스 5 누가 더 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버리지. 그럼 요거 넘겨서 풀면 2x고 4니까 x는 뭐보다? 2보다 그럼 따라서 이거 두 개 공통범위 구하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 일단 구했다. 두 번째, x가 뭐보다 클 때? 1보다는 클 때. 1보다 커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그대로 돼버리지. 맞죠? 그대로. 그럼 따라서 여기서 풀면 x는 뭐 어떻게 돼? 2보다 크다가 나올 건데 이거랑 두 개 공통범위 해주면 얼마가 돼? 2보다 크다. 그럼 따라서 요것도 해가 되고 요것도 해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또는 x는 2까지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모든 실수, 이 문제 별표 치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2의 2x제곱 마이너스, 어쨌든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자, 우리가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못했던 거. 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y는. 됐지?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상성립하려면 야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다 기억날 겁니다. 이거 1학년 때 배웠잖아. 자, 그러면 2차 함수라 생각해야 돼요. 0은 무슨 축이야? 0은 x축이지.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얘는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는데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려면 접해야 되겠지. 그러면 판별식은 뭐 0 이런 느낌으로. 됐지? 자, 얘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밑에 있거나 접하거나. 자, 그러면 요거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요런 그래프가 돼야겠지. 이건 항상 몇 번 그래프? 요렇게 되거나 요런 그래프가 돼야겠다. 이거는 요런 그래프가 되거나 돼야 되죠. 요거 요렇게. 그 요거는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만나도 된다. 접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첫 번째 요거는 A는 어떻게 돼? 양수가 되고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는 A가 양수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A가 음수고 판별식 0보다 작다.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것도 어떻게 2x제곱을 어떻게 할까? 치환하겠죠, t로. 자,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이 t값 범위는 항상 0보다 크다. 이거 무조건 필수적으로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t제곱 마이너스, 잘 봐. 여기 플러스 2는 앞으로 내려올 때 얼마 내려와? 2의 제곱이니까 얼마? 4로 내려오지. 그러면 2의 x 플러스 2가 4 곱하기 2의 x제곱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3 곱해져 있죠? 그러면 잘 봐. 얘는 마이너스 3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요 범위에서 야를 항상 성립해야 돼. 0보다 작은 값에서는 어차피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0보다 큰 값에서 이차 함수가 0보다 크면 돼. 이해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그래프가 항상 어떻게 그려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줘야 되는데, 야, 대칭 축이, 맞죠? 얼마가 돼? 6이잖아. 그럼 0이 이쪽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해가니? 그럼 따라서, 판별식 어떻게 해줘? 자, 짝수공 쓸게. 판별식. 요거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그럼 따라서 k값 범위는 얼마? 18보다 크다.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괜찮니?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 가니, 이거? 니 계속 이거 몰랐잖아, 니. 이거 왜 갑자기 꺼지노? 기현아, 니 때문에 가잖아. 됐니? 자, 넘어갈게요. 이건 안 가놓게 일단. 자, 좀 이따 적으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식 세우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얘들아, 우리가 A를 B% 증가 또는 A를 B% 감소씩 어떻게 세워? 우리가 많이 했잖아. A에다가 얘들아, 우리가 만원이 있었는데 제품이 만원짜리 제품이야. 근데 10% 할인 또는 10% 감소하면 얼마가 돼? 9,000원 되지. 이거 어떻게 했어? 원래 금액에서 100분의 10 빼줬지. 증가하면 100분의 10을 더할 거 아니야, 곱한 거를. 그럼 따라서 우리는 A에다가 얼마만큼? 1 플러스 100분의 B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A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B 요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전개하면 원래 금액에서 감소한 금액 뺀 거잖아. 요거는 전개하면 원래 금액 A에서 증가한 금액을 더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잘 봐. 우리가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그럼 내가 처음에 세기를 A라고 할게. 그러면 75%씩 감소하면 1-100분의 얼마야? 75가 될 거지. 됐지? 그러면 한 번 할 때 이만큼이고 그 다음은 또 그 전에서 잘 봐. 우리가 이게 복리라고 너희 들어봤니? 복리? 뭔데?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10,000원짜리를 저축을 했는데 복리는 이자가 10%를 해봐. 그럼 다음 달에 한 달 이자가 10%를 할게. 그러면 10만원을 내가 저축을 했어. 그 다음 달에는 얼마가 쌓여? 11,000원이 쌓이지. 그 다음 달에는 얼마가 쌓여? 12,100원. 12,100원이 쌓이지. 얼마 더 쌓였어? 1,100원이 더 쌓인 거지. 근데 이게 복리야. 근데 지금은 복리라는 게 없어. 은행에서. 달리밖에 없거든. 달리는 뭐냐면 처음에 금액에서 10%만 쌓입니다. 그러면 첫 달에 이자가 1,000원 붙지. 둘째 달에도 1,000원. 셋째 달에도 1,000원. 넷째 달에도 1,000원. 다섯째 달에도 1,000원. 이해가죠? 그래서 복리는 은행 상품에서 없어. 왜? 은행이 손해라서.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님도 주식 하시는 분 대부분 많이 하실 건데 집에서 지금 분위기 좋지.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지고 13만 정도.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하시나? 삼성전자에?
아빠 뺐다고 후회하고. 아. 그 부모님들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실 거야,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축을 하면, 내가 1억을 저축을 했어. 그러면, 1년 이자가 해봤자, 뭐, 띡 해봤자 3% 정도거든? 그러면 세금을 또 내야 돼.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면, 1억에 3%면 얼마야? 300만 원이지. 그러면 3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200 몇십만 정도를 받거든? 근데 주식은 매일매일 등락폭이 있잖아. 어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주식 자체가.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10만 원이었어. 그러면 오늘 주가가 10만 원인데 갑자기 5%가 올랐어. 그럼 얼마야? 10만 원. 얼마야? 10만 5천. 10만 5천 원이 되지. 10만 5천 원이 되지. 네. 맞죠? 네. 그러면 근데 또 다음 날에 또 10%가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 거기가 10만 5천에서 10% 오르면서 이게 복리 효과야. 복리 효과야. 그래서 주식을 하는 이유는 그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복리 효과 또 누리겠지. 감소한 거에서 또 감소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요새 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쌤은 쌤의 포트폴리오의 거의 뭐 부동산 빼고 뭐 주식이나 금,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거의 한 60에서 70%가 미국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어.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거라서 쌤은 달러 자산이 좀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해도 나는 안 되지만 달러가 쌤이 그 원화보다는 더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나라가 보통 망하면 그 원화의 그 나라의 그 화폐 가치는 개폭락하고 보통은 이제 전 세계 공용으로 쓰는 그 돈이 두 가지가 있잖아. 뭐 있어? 아니지. 달러랑 금. 달러랑 금. 그리고 은도 되긴 한데 은은 사실 뭐 별로 크게 안 하니까 지금 은은 너무 많이 등락폭이 심하고 근데 뭐 그래서 안전자산이 보통은 달러랑 금, 더 나아가서 엔화, 일본 돈. 근데 엔화는 이제 좀 별로 안 하고 이제 달러를 보통 많이 보유를 하는데 우리 IMF 때도 봐봐. IMF 때도 우리가 막 금 모으기 운동 들어봤지. 금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빚을 많이 갚았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갚을 수는 없으니까. 맞죠? 전 세계 공용 화폐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더 플러스 추가로 요즘에 나오는 게 코인. 그래서 탈중앙화 한다고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미국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면 이제 코인으로 보통 하는데 코인은 아직까지는 코인으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요런 게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엄청 많이 떨어진 건 알죠?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을 뿐더러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달러가 1,000원, 1달러가 1,000원, 1,100원, 뭐 1,000 몇십 원 요런 이었는데 우리가 불과 5년 만에 지금 1,470원, 1,460원 이렇게 왔다 떠버리거든. 거의 40%가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40%가 폭락해버린 거야. 그 약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학을 갔을 때 쓰던 돈과 지금 유학 가서 쓰는 돈이 너무 많이 다를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물가도 엄청 차이 나잖아 미국이랑 우리랑. 그래서 여행 가거나 뭐 이런 경비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 나. 그러면 우리나라 돈만 떨어졌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M2 통화량이라는 게 있어. 갑자기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M2 통화량이라는 게 있어. 이게 돈을 시중에 얼마나 푸냐 이건데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어.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돈을 회전을 많이 돌려야 돼.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건설 경기가 좋지. 근데 건설 경기가 좋으면 나라 경제가 좀 좋아. 왜냐하면 아파트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경제 효과가 엄청나. 왜냐하면 아파트만 딸랑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가는 인부들, 그러니까 일단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멘트, 철근 등등 그냥 엄청나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M2 통화량이랑 돈을 푸는 속도가 이 정도로 풀리면 미국이 이 정도로 풀려. 안 풀 수는 없어, 미국도. 똑같이 걔를 또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돼? 야가 지수 함수면 야는 로그 함수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풀어서 아마도 이제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PC방이 이 동네에 그냥 건물마다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로 경쟁하려 하니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 서로 사람이 없으니까. 맞지? 이게 PC방 많은데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낮출 수밖에 없지. 지금 두쫑크, 두바이 쫀득 쿠키, 지금 난리지.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 맞지? 근데 이게 두쫑크가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쌤 친구도 두쫑크를 만드는데 카페를 해가지고 베이커리 빵집을 해서, 예전에 쌤이 두쫑크 초창기 유행할 때 쌤이 야 이거 돈 벌 수 있다 사재기라 해서 그 카다이프를 쌀 때 창고에 엄청 재워놨어. 그리고 그 뭐고 스프레드요. 아니 비스타치오 맞나? 네. 그것도 엄청 재워놨어. 야는 나한테 엄청 고맙대. 니는 두쫑크 무한 리필 해준대. 먹고 싶으면 오래. 그거 진짜 이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는 자기가 지금 두쫑크를 만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한 3,000원, 2,000 몇백 원 나온대. 그러면 이게 원자재 가격만이고 이걸 만드는데 걸린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 만드는데 전기세, 전기세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하나에 5,000원 팔아도 손해라는 느낌이 든대. 그래서 요즘에는 두쫑크가 5,000원짜리 대부분 다 7,000원? 7,500원. 이런 식으로 팔 거야. 근데 7,500원, 하나 요만한 게 7,500원 팔아도 야한테 실제로 남는 금액이 2,000원 밖에 없어. 원가율이 엄청 높아. 지금 이게 왜 이래 됐냐면, 지금 그래서 야는 두쫑크를 지금 만들면, 원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야는 사재기 했을 때 물건을 사놔가지고 쌀 때, 그 원 가격이 1,000몇백 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7,000 몇백 원을 팔아도 남는 금액이 많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 파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두쫑크를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우리나라 특징이 있잖아. 한 밈 됐을 때 쫙 해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밈 뭐였어? 아니? 허니버터칩도 쌤 옛날에 엄청 포항까지 가서 사고 이랬었거든. 옛날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허니버터칩도 그렇지만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탕후루. 탕후루. 두 번째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 엄청나게 쫙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한창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사람들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카페든 다 구할 거 아니야. 그냥 당연히 그 원물 가격들이 어떻게 돼? 다 폭등해버리지. 근데 이게 또 서서히 인기가 식으면 가격이 다시 내려오겠지.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 돈을 진짜 많이 팍팍팍 찍어내.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돈이 많으니까.
그 옛날 생각해버리면 옛날에 그 종이컵에 이런 짤이 돌아다니더라고. 종이컵 한 컵의 가치. 옛날에는 종이컵 한 컵에 닭강정이 쫙 가득 담으면 이게 500원이었어. 근데 10년 뒤에는 떡볶이 담으면 500원이었어. 지금은 오뎅 국물이 500원이야. 아 진짜. 근데 또 10년 뒤에는 빈 컵이야. 종이컵 하나에 500원이 될 거라는 거지. 지금 사진. 그래서 그렇게 이 정도로 이 딱 500원의 가치가, 솔직히 너희 지금 500원으로 할 수 있다. 뭐 있어?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인형 뽑기 한 번? 인형 뽑기 한 번.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형 뽑기 하나가 200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냥 그렇게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풀기 때문에 달러 자산만 오른 게 아니라 엔화, 달러, 유로, 그 다음에 뭐 위안, 중국 돈이든 뭐 어쨌든 더 나아가서 바트까지도 올랐어. 태국 돈. 그리고 필리핀 돈도 올랐어. 옛날에 필리핀 돈이 1페소당 23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페소당 25원까지 올라갔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 자산만 만약에 오른다. 다른 나라의 돈 가치는 비슷하게 가고. 그러면 달러 자산만 오르는 거는 그 우리나라가 달러를 매입을 하고 안 쓴다는 거거든. 시중에 안 풀린다는 거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서. 그러면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 달러를 사서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거든.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나는 뭐 생각하기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미국 그 달러만 계속 오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돈만 떨어지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의 돈이 비교적 올라가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게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여행 갔을 때도 달러를 이제 페소, 필리핀 갔다 왔는데 페소로 이제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데 100만 원 바꾸는데, 자 보통 10,000페소 100만 원이 24 곱하기 4 해봐 얼마야? 4만 페소 해봐 얼마인데? 24 곱하기 4요? 25 곱하기 4 하면 100만 원이지. 그러면 자, 잘 봐. 내가 4만 페소를 바꿔. 근데 한 페소당 1페소당 1원만 손해보면 쳐봐봐. 얼만데? 4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나라에서 4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지. 4만 원이면 그 나라 돈으로. 왜냐면 그 나라 필리핀 가면 햄버거 물가가 싸니까 그냥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제 공부도 너희도 나중에 성인 되면 꾸준하게 해줘야 돼.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1-100분의 75 됐죠? 그 야를 몇 번 한대? 또 n번. 그러면 야는 한 번 더 하면 1-100분의 75. 여기서 감소된 데에서 또 감소되는 거니까, 맞죠? 됐지? 그래서 야는 n번 하니까 얼마? n제곱이 되겠지. 그때 얼마만큼? 처음에 얼마? 처음에 a지. 1024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된대. 그러면 a 약분 때리고. 그럼 야가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지. 그럼 4분의 1의 n제곱이 1024가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지. 됐지? 그러면 또 야를 바꿔야 돼. 2분의 1의 2n이 2분의 1의 10제곱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2n은 10보다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겠지. 그럼 따라서 얼마? n은 5 이상. 즉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몇 번? 5번은 5장은 해야 된다. 맞지? 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 테스트 저 수련인데. 경화 저 꺼라. 정지 눌렀어. 한 동네 PC방에 하나밖에 없으면